54번 문제의 특징은 글감, 논리적 구조, 정확한 문장, 원고지 실수 없다면 고득점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54번 문제의 유형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찬성과 반대, 그리고 논술하는 것, 여러분의 주장, 의견을 쓰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문제 해결의 경우에는 현황이 나오고 원인 또는 문제점, 그리고 또는 어떤 장단점, 그 다음에 해결 방안, 방법 등이 나옵니다. 찬성과 반대의 유형에는 원인이 나오고요. 문제점이 나오고 찬성의 이유, 반대의 이유를 적죠. 다음에 논술하기. 여러분의 의견을 단순히 전달하는 글의 경우에는 주제를 설명하고 나의 의견을 적고 나의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설명, 근거와 이유 등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54번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팁은 먼저 문제 속 과제 1번, 2번, 3번이 글의 논리적 구조입니다. 앞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54번 문제 특징, 글감이 중요하고 논리적 구조가 있어야 하는데 이 논리적 구조가 과제 1번, 2번, 3번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서론, 본론, 결론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누가 봐도 이 글의 중심 문장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도록 글의 일관성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글감을 1번, 2번, 3번 다 다른 걸 쓰게 되면 이 글에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으로 문법 실수는 최소한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 문법을 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길고 복잡한 문장보다는 짧고 정확한 문장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짧고 정확한 문장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문장을 쓸데없이 길게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팁 중에 하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로 나오는 것, 글감입니다. 사실 시험장에서는 긴장해서 내가 아는 쉬운 주제가 나와도 이거를 논리적 구조에 맞게 잘 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텐데요. 사실 이 논리적 구조를 잘 쓰려면 여러분들 글감이 제일 중요합니다. 글감이라는 것은 글을 쓸 때 어떤 글을 써야 하는지 메시지이죠. 무엇에 대해 쓸 건지 또는 무엇을 쓸 것인지에 대한 중심 글감이 필요합니다. 보통 세 가지를 나눌 수 있어요. 글감이 많은 경우, 내가 쓸 거리가 굉장히 많을 때는 글감을 열거하거나 또는 나열하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과일이 뭐예요? 좋아하는 과일은 사과도 있고 수박도 있고 딸기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 어떤 건지 나열을 하는 것, 방법을 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글감이 적은 경우, 글감이 없는 경우죠. 이때는 문제를 100%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문제에는 이 주제에 대한 내용을 살짝 알려줍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내가 빠르게 하나의 글감만 생각하는 거죠. 과제 1번의 글감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문장이 짧은 경우입니다. 앞뒤로 문장을 보충 설명하거나 예시를 설명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글감이 많거나 적거나 아니면 문장이 아주 짧아서 내가 글을 다 못 쓸 때 가장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문장 패턴을 가지고 글을 일단 한번 써보는 겁니다. 먼저 글감이 적은 경우는 어떻게 쓰냐? 문제를 100%로 활용하시고 하나의 중심 글감을 빠르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예시를 한번 볼게요. 창의력이 필요한 이유. 여기서 과제 1번의 글감부터 먼저 쓰는 거죠. 창의력이 모른다? 문제를 100% 활용하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다. 새로움이라고 보고 1번의 과제에 대한 답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1번에 대한 답은 창의력은 새로운 것인데 이게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새로움이 왜 필요할까요? 새로움이 필요한 것은 기존의 방법대로 되지 않을 때 새로운 게 필요하죠. 그렇다면 이 새로운 방법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는 글감을 먼저 적어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본론에 대한 답, 결론에 대한 답, 과제 2번에 대한 답, 과제 3번에 대한 답을 차례대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